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이번 FTX 사태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단연코 이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오창펑은 한편으로는 영웅 대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 악마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 기사에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오비 관계자가 샘 뱅크먼 프리드가 3AC의 파산을 주도했고 루나 사태 주범도 FTX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자오창펑이 이 사실을 듣고 샘 뱅크먼에게 그만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월스트리트 세력들과 연합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공격했고 무너뜨리려 했다. 그래서 자오창펑이 FTX 사태를 터뜨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오창펑은 크립토 윈터에서도 어떻게든 시장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이 후오비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 전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에는 지나친 이 자오창펑의 영웅화 만들기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모든 일을 그르친 것은 까면 깔수록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데 이 자오창펑이 정말 크립토를 지키려는 순수한 목적이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후오비 관계자가 이 자오창펑을 영웅화 하다시피 이 크립토 윈터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이유는, 이제는 이 바이낸스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보호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틀 전에도 이 자오창펑이 이번 이 FTX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이 암호화폐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리커버리 펀드, 이 회복 기금을 마련하자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었고, 함께 동참하려면 바이낸스 랩스에 연락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 전에 후오비를 인수한 이 저스틴 선이 바로 이 바이낸스 산업 회복 기금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이런 리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후오비 입장에서 바이낸스 너네들이 원하는 이 기금 펀드에다가 나도 돈을 넣고 동참할 테니까 만약 우리 후오비가 위험해지면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이런 뜻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자오창펑이 FTX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자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수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 트윗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일에 나온 이 기사처럼 바이낸스 CEO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 완전히 투명해야 하고 솔선수범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진짜 돈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또 이 후오비의 저스틴 선이 가장 먼저 자오창펑이 제안한 이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에 동참하겠다라는 또 이런 리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에 7개 거래소 참여 중 해서 그럼 우리도 할래 라고 밝힌 거래소가 게이트.io, 쿠코인, 플로닉스, 비트겟, 후오비, OKX 등 총 7개 거래소가 머클트리 준비금 인증서를 게시할 것이라고 각각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루 뒤인 11월 10일에는 크립토닷컴의 CEO가 우리도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에 동참하겠다라고 이런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거래소들이 진짜 준비금을 철저히 쌓아두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도 이 FTX처럼 순식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당장은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런 증명을 하겠다라고 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 거래소들 준비금 증명 돌려막기 해서 이 크립토닷컴이 대규모 코인 이동을 했다면서 이 32만 개 이더리움을 이 게이트.io로 잘못 보냈다고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크립토닷컴은 실수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이 개인이 잘못 보낸 것도 아니고 거래소에서 그것도 대규모 물량을 실수로 보냈다라는 게 말이 되나 생각이 들지만, 크립토 CEO도 이렇게 나와서 일부 거래소들이 준비금 증명 시점에 맞춰 서로 자산을 이체해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뱅크런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의 트윗 하나에 FTX가 무너지고 또 다른 거래소들까지 난리를 치면서 지금 온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시장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고 미성숙한 단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것은 현재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바이낸스가 본격적인 한국 시장 재진출에 대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보시면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하나, 그런데 고팍스 CEO 이준행은 정해진 것은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낸스가 최근 고팍스 고위직과 만났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진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이 고팍스 CEO 이준행 대표는 바이낸스와 몇 차례 만난 것은 맞다. 그러나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이낸스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추측이나 소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뭐 당사자들은 또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이 역시 수면 아래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바이낸스는 한국 재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계속 흘려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미 8월 중순부터 바이낸스는 뭐 NFT와 BNB 체인을 통해서 한국 시장 재진출을 할 것이라고 이 아시아 태평양 총 책임자가 밝히기도 했고, 또 8월 말에는 부산시와 바이낸스가 협약을 해서 한국 사무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자오창펑이 이 부산에 방문을 해서 부산 시장도 만나서 이 업무 협약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사가 11월 4일, 그러니까는 FTX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한국 시장 재진출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한 기자 간담회에서 바이낸스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재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바이낸스가 한국 현지 규정을 준수하여 한국 금융당국에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낸스는 이미 한번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포기하고 철수를 했는데 왜 다시 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인지 이 고팍스의 CEO 이준행 대표가 예전에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렇게 리테일 시장이 크고 활성화된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 모바일에 능숙하면서 위험자산에 거침없이 투자하고 대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두바이 등이 거침없는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이 갖지 못한 세계 2, 3위 규모의 리테일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암호화폐 투자에 그 어떤 나라보다 진짜 빠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이때가 리플이 뭐 4,000원이 가고 엄청 버블이 꼈을 때인데, 이때 전 세계 거래량 1위의 거래소가 바로 빗썸이었고 3위가 바이낸스고, 업비트는 이때 막 생겨난 거래소라서 18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거래소는 하루 거래량이 24조 원 정도 되는 바이낸스고, 업비트는 한 3조 원 정도로 8위를 하고 있고, 빗썸은 1조도 안 돼서 한 5천억 원으로 한 45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 초기 때부터 비교적 큰 시장이었고, 지금도 이 국내 거래소는 특근법 때문에 외국인이 거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거의 100%가 한국인이 거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데 반면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큰 부분을 한국인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TX의 피해자도 한국인이 가장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세계 1위의 거래소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이낸스에게는 이 고팍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아주 괜찮은 매물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특근법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현재 해외 거래소 중에서 이 절차를 받은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는 신고를 하지 않고서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올 초에 해외 거래소들이 갑자기 이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한국어 지원 서비스도 중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팍스는 이미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등록을 마친 사업자예요. 게다가 이 고팍스는 국내 5대 코인 거래소 협의체인 이 닥사의 멤버 거래소이기도 하고 또 국내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좌 지원도 받은 몇 안 되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가 해외 거래소의 지위로 어렵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이 고팍스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팍스 입장에서도 바이낸스 인수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사실 이 고팍스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게 이 거래량 순서대로 정렬을 한 것인데 제일 거래량이 많은 코인이 뭐 비트코인 리플도 아니고 크레딧 코인으로 이 거래량도 현재 한 17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위도 벨이라는 코인인데 거래량이 5억 원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이더리움이 한 2억 원 정도, 리플이 한 1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이 비트코인은 1억 원도 안 돼서 한 7천만 원 선에 이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고팍스 입장에서는 세계 1위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피인수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현재 이 고팍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보다 싼 가격에 인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이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재개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이낸스의 공식 발표가 아니고 이 아이폰의 iOS 버전에서 바이낸스 앱을 재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폰은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이낸스의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아이폰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낸스 앱에서 갑자기 한국어 서비스가 열린 것도 무엇인가 한국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편인데 당장 이 거래 수수료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